수년째 조선수주 1위국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 선박 중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해운업 종사자들의 로망이라는 이 직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인 지대영입니다. 선박 중개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선박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선박을 사고자 하는 사람 간을 연결하면서 매매 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화물 수송을 위해서 선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선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그런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지대영 대표는 아침 일찍 출근해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의 문을 연다. 선박 시장을 들여다보며 선박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데, 선박 중개인에 있어서 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선박 중개인에 있어서 물건이란 선박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선박을 팔고자 할 때 그 선박 또는 사고자 할 때 그 선박 그 자체가 선박 중개인의 물건이 됩니다. 선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박을 소개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선박 중개인이 하는 일. 보통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박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는 외국 선사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전화와 컴퓨터만으로 세계의 해운 시장을 파악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인데, 선박 중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되나요? 평상시에 선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 가고 있고요. 일단 필요한 선주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서로 방문하고 일단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관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선박을 사고자 파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 선박을 저희가 찾아서 추천해주고, 그다음 그 선박이 맞다 그러면은요, 그 선박을 저희가 검선을 하거나 해서 적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이나 인도 조건을 협상을 하고 맞는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꾸미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선박을 인도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보통 계약 성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는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꼼꼼히 챙기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를 위해 사전에 소유한 경비는 선박 중개인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 중개인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박 중개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협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돼야만이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하고 또 필요한 협상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박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대부분 해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배를 타본 경험이 있거나 해운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선박 중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법학이나 금융, 무역 실무에 대한 일반 상식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경기 지표에 대한 수요 예측과 협상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주로 외국 선사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문서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다. 현란한 언어 구사 능력과 실무 지식으로 무장. 대형 선박 한 척만 중개시켜도 세계의 외환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액수가 거래된다고 하니 선박 중개인에게 할당되는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 선박 중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선박 중개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화나 메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고가의 어떤 선박을 저희한테 맡기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책임의식과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윈윈 거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박 중개인으로서의 보람 및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위상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업은 세계 1위고 해운업은 세계 7위입니다. 이러한 어떤 위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조선과 해운 경기가 찬바람을 맞은 때도 있었지만 지대영 대표는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도전 의식과 끈질긴 의지가 있으면 이미 절반의 성공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뛰어넘는 도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에너지는 아닐까. 앞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충고 및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직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활동 무대를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길 바랍니다. 선박 중개 업무는 해운업의 발달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조선 및 해운업의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선박 중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200~300명 정도의 선박 중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전공은 없습니다. 다만 해운이나 경영, 경제, 무역 등 경상계열의 학과를 넣으면 유리한데 요즘엔 법학, 언어학 등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 업종에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선박 중개인이 되기 위해 과거에는 해무사 자격증 등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중개인, 선주 등과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일이므로 영어 능력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선박 중개인은 국내 및 해외 해운회사나 조선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선박 중개를 하다가 알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해운회사나 조선소를 차려서 CEO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박 중개인은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해운 산업을 볼 때 선박 중개인의 성장 가능성 역시 밝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박 중개업을 21세기 물류사회 최고의 지식산업이자 국제적 비즈니스라 부르는 이유입니다.